안녕하세요. 고요한숨 글과 그림의 그림선생 작가 김혜명입니다.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내가 미술을 할까? 내가 미술을 하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업으로 미술을 선택을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은 저는 진로를 고민할 때 몇 번의 단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예중예고 입시, 또 중학교 때 예고 입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미대 입시. 저는 집에서 미술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초등학교 때도 5학년쯤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뉘앙스가 없이 그냥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 꼭 예중을 가야지만 미술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집의 느낌이 예고 입시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었고 어렵다고 그냥 어렴풋이 그때도 예고 입시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도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미술로 이제 대학 준비를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따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국가반, 문과반으로 나뉘고 예체능반 뭐 이렇게 아이들을 좀 구분을 하는 게 눈으로 보일 때 이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 준비하는 예체능 학생들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문과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체능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아마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진지하게.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속 저는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다 무참하게 묵살을 당해서 이제 그런 내가 진로를 선택하고 서포트를 해달라고 할 때 그 좌절된 경험이 좀 폭력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폭력적이란 건 부모가 권위로 누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 봐서 집에서 이제 큰 소리가 막 났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시고 고3을 그냥 다녔어요. 내가 아마 가장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는 하진 않았는데 학교를 그냥 다녔어요. 인문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니까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원서를 학교를 다 떨어지게 쓰고 이제 상황이 미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재수를 하겠다. 그리고 미술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입시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재수하는 4월 달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이제 시작할 때는 막 이제 기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조금 늦은 거죠. 그러니까 고집, 머리도 약간 좀 일찍, 몇 년이라도 일찍 시작을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잘 습득을 하고 잘 늘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저는 재수하는 기간이 되게 고전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입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약간 쟤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늘질 않을까. 제가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으니까
그리고 학원 다닐 때 처음에는 뭐 친구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또 그림이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 학원에서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도 보이는 대로 그리는데 뭐 라벨에 글씨를 다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미술학원 같이 다녔던 동료들이 아 쟤는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그림이 이것까지 다 그렸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조금 이렇게 정상 범주에 있지 않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게 그렇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일찍 가서 열심히 하는데 느는 속도가 느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게 재수할 때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림이 자연스럽게 운용이 안 돼서 성과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을 들이는 시간을 재수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4년을 했네요. 4년을 입시를 해서 다른 대학교도 갔다가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는 서울대 준비를 하고 서울대 포트폴리오랑 이대 실기를 준비를 해서 이대랑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림으로 회화, 서양학과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대도 미술학부를 시험을 쳤고 서울대는 서양학과를 준비를 하다가 저를 처음부터 입시를 계속 봐주셨던 선생님께서 제가 그림이 입체적이고 입체 작업을 하는데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서 몇 번 제안을 하셨었는데 이제 조소과를 가는 게 어떻겠냐. 근데 조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더 먼 느낌이어서 미술학원만 다녀서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가지고 그러면 조소 관련 학원을 또 어떻게 또 찾아서 가야 되고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다가 또 제안을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생각이 유연해졌을 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얘기를 다시 해주셔서 그것도 좋은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조소를 준비를 했어요, 입시를. 그래서 전공실기도 준비를 하고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미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미술을 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미술이라는 방향을 선택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은 사실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거거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집에서의 경제적인 서포트에 대한, 그거에 대한 조율이 안 돼서 힘들었었던 거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미술을 하고 뭐 어떤 형태로 삶을 살게 될지는 몰랐지만 내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는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습을 그때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작가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뭐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하는 게 사실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냥 알 수는 있어요. 뭐 햇볕이 따뜻하다. 공기가 차다. 오늘 느낌이 좋지 않다.
뭐,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지금 여기는 위험하다. 이런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집중을 하면 내가 미술을 해야 된다. 내가 가는 길은 이쪽이 맞다. 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게 가장 중요한, 그게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그게 흔들리면 그냥 걷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나의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의 말에도 흔들릴 거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들 그냥 하는 얘기는 미술하면 배가 고프다. 뭐, 미술에서 뭐 할 거냐. 졸업하면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길을 만들어야 돼요. 미대를 나와서 어떤 정해진 루트가 뭐 경영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간다. 뭐 공대를 나와서 뭐 대기업에 간다. 뭐 벤처회사를 차린다. 자기가 회사를 만든다. 그런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은 미술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드는 게 좀 더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성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대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혼자 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 혼자 작가기 때문에 순수 미술 같은 경우에 그냥 내가 히스토리를 만들고 나의 길을 만들고 교수님들도 그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거고 학교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작업과 방식과 재료를 다뤄보는 그런 거를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내가 사는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을 하는 것. 미술을 하면서도 회사에 갈 수 있고 자기가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자기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고 뭐 중간에 어학연수가 있고 뭐 교환학생하고 유학을 가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이게 사실은 정해진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수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루트는. 근데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뭐 이런 그런 단계들이 유예하는 기간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유학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대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서울대 대학원은 가지 않으려고 했고, 저희 교수님께서 대학원을 왔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오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대학원에 가서 글을 쓸 만큼 제 작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학부 때, 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상황이 중첩된 이야기인데, 저는 우선 대학 4년을 저는 한 번에 휴학 없이 쭉 다니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리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최적의 방법이 제가 1년을 다니고 한 학기를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쭉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잘 다니려고 했으면 한 학기, 두 학기를 다니고 한 학기 정도 쉬고 또 두 학기 다니고 한 학기 쉬고 이런 식으로 다녔으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 충실하면서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유학 준비를 할 때는 미술을 안 하고 패션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 미술을 하는 삶이라면 난 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고갈되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고 계속 아웃풋만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러니까 뭐 한 학기에 뭐 작업을 막 이렇게 하고 전시를 매번 막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퀄리티로, 그러니까 그게 트레이닝 과정인데 제가 너무 에너지의 양이 안 맞았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휴학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고갈이 계속 이렇게 되는 상황이 중첩이 되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패션 쪽으로 좀 틀어서 그러면은 좀 돈도 벌 수 있고 바로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패션 서울대 의류학과를 전공을 여러 개를 같이 듣고 의류학과 졸업 패션쇼도 준비하면서 조속과 졸업전을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패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리고 뭐 유학도 패션 쪽으로 준비를 처음엔 했었고, 그래서 그 조소 쪽으로 계속 이제 파인애트로 가는 동료들을 봤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지? 라고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패션 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려서 파인아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파인아트로 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고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글 써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 1년 넘게 작업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쉬는 시간이 4년 만에 처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졸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학원도 바로 진학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단계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좀 그런 선택을 했고,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또 미술을 다시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또 제가 했고,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걸어갈 것이다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갈 때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떤 그게 내가 미술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고 계속 상황에 또 내 생각을 다시 정립을 하는 순간도 있고, 또 살면서도 주변에서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마음, 사람들이 쉽게 아는 잘 살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었을 때 걱정한다면서 하는 말들, 그런 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살면서. 그런 말들이 언제나 바람처럼 불어오고 나를 흔들려고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거, 내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9 to 5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많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결정을 했고, 학교 시스템에서 학생으로 사는 것도 선생으로 사는 것도 저는 맞지 않아서 학교를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도 했고, 빈번하게 전시를 하는 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사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전시를 저는 텀을 한 7년에서 10년을 보거든요. 개인전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길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텀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미술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20년이 넘어가는데, 이거를 저를 생각한다면서 뭐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를 구체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기에도 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렇게 설명하기에도 상황도 좀 이상하고 잘 피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 그때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바로 전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작가의 길로 간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각인을 시켜야 되는 용도로 제가 작업한 걸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정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어요. 나의 전시를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전시장에
와서 보는 거를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가가 전시를 하는 게 가장 하는 일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맨날 전시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전시할 때 꼭 초대를 해서 같이 그 시간을 정확히 보고 지나가는,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가족에게도 보여주는 게 필요했어요. 저는 제 삶에서 그게 저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은, 저는 작업실을 본가에서 오래 버티고 있다가 정말 여기까지, 그 공간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왔거든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외부에 만들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작업실이 있으면 쉽게 하는 말이, 미술하는 사람들끼리도 작업실 놀러 갈게 라고 말을 잘 하거든요. 네, 저는 거의 그럴 때마다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초대를 해서 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난 작업실이 노는 곳이 아닌데, 우리가 친구 회사에 놀러 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작업실이 다른 사람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세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작업하는 시간을 존중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미술하면 좀 그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작업실에 놀러 갈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뭐, 만약에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가족들은 회사나 그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시간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 시간을 편안하게 써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나 내가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내 공간에 대해서도, 사실 작업실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열고 싶지 않은가 하면은, 이게 머릿속을 펼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냥 내 머릿속이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남이 들어와서 보는 게 큰 방해가 되는 거고, 그걸 보면 안 되고, 내 머릿속을 남들이 내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미술 작업은 작업실이 그냥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정말 나도 이걸 존중받아야 되고 남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도 내가 잘 지켜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사람들이 걱정한다, 뭐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잘 알지 못하는 조언들을 할 때 그걸 그냥 잘 지나가야 돼요. 그거에 매번 흔들리고 하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시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고, 잘 피해서 지나가는 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미술을 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고 막 이거를 막 그 진지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막 아무에게나 하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부모고 뭐 형제고 친구고 해도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까먹어요. 저도 항상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 일도 까먹는 남의 일은 얼마나 더 까먹겠어요.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써가면서 막 나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일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할 때 거리를 잘 만들면서 지나가고 그거를 크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그냥 가는 용기. 그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이름이 날 수 있을까? 미술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직업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성공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주어지진 않아요. 성공하는 삶,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 돈,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그거를 잘 찾을 수 있는 길을 가시면 돼요. 그 길을 영리하게 잘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가시고, 만약에 그게 미술에서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로 성공을 하고 이 미술로 뭔가 이름을 알리고 내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내가 지금 본능적으로 안 이 삶을 선택을 한 삶을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게 그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돈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안 오는 삶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실패로 보여지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삶에 실패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는 거라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열심히 내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술을 한다고 해서 혼자 이렇게 그냥 뚜벅뚜벅 걷다가 배가 고파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가 막 엄청 슬프고 뭐 그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뭐 드높이는 이름과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걸어가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